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일단 수능을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수능 수학 과목의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 그 4점짜리에 대해 분석을 이제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한 좀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공부를 쭉 하시고 오답도 좀 잘 하시고 기출도 분석 잘 하시고 하셨으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관건은 그 수능 시험장이 주는 그 긴장감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셨다면 20번까지는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역시나 운동에 뭐 기억, 니은, 디귿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20번에 네모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들은 사실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 이미 예고가 좀 된 부분이라서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관건이 21번과 22번을 이제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이런 게 좀 문제인데요. 21번은 어떤 그 다항함수의 이제 그래프 개형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역시나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 좀 있고 범위로서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케이스가 좀 여러 개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정확히 읽으시고 발문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관찰하셨으면 많은 케이스들이 배제가 되고 딱 몇 개만 남는 딱 이 상황인데, 사실 몇 개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딱 한 상황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것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이미 거의 예고가 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지수로그 함수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막 이랬으면 조금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월 다 비슷했지만 어떤 지수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나 아니면 뭐 지수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 그리고 뭐 확대 축소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접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약간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창의성을 좀 발휘하시고 융통성을 또 역시나 발휘를 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문제는 수능 시험장에서 좀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가능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4점짜리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4점짜리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거부터 이제 4점이 시작됐을 텐데, A가 분명히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 3차 함수가 뭐 잘 있는데, 일단 y는 5가 y는 fx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삼중근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y는 5는 뭐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나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미분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좀 해보시면 f'x가 3x제곱 플러스 6ax 그리고 마이너스 9a제곱은 0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x좌표들을 좀 구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분히 계산해 보시면요, 2ax 마이너스 3a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인수분해가 뭐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와 a에서 당연히 이제 극값들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도 a가 양수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3a 그리고 이쪽이 a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 분명히 0이 이렇게 있겠죠. 왜냐면 a가 양수고 마이너스 3a는 음수고, 그리고 0은 a 쪽에 약간 붙어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f의 0은 분명히 4죠. 그래서 요 라인이 이미 4라는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사실 관찰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는 위에 접하거나 아래 접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4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요 부분이 y는 5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이 뭐 두 개니까 당연히 극대 극소 이렇게 있겠고요. 결국은 마이너스 3a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셔서 그게 결국은 5다. 요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a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요. 한 요쯤에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7a 3승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3a 여기 집어넣으시면 다시 27a 3승 뭐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a 집어넣으면 또다시 27a 3승 그리고 더하기 4 이게 5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4는 넘어가면 1이니까 a 3승이 27분의 1이니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게 f인데요. 여기에 이제 3분의 1을 좀 미리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도 9분의 1이니까 여기도 결국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요. 여기는 8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계산해 보면 1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수함수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도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이 a가 그냥 가볍게 1보다 크다고 써 있습니다. a의 x승 빼기 2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겠네요. 잘 읽으셔서 어느 점이 어떤 이제 뭐 문자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파벳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이랑 y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적당히 잡아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가 0 이렇게 있습니다. 그 a x승 빼기 2는 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어쨌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뭐 점근하는 상황인데 사실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저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이제 점 A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쯤에 뭐 A가 있다고 치면요. 그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Y축이 평행한 거면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그었습니다.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 B라고 했고요. 그리고 점근선과 만나는 점도 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 뭐 AB와 BC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사실 요게 이제 사실 문자로 이제 다 표현이 되고 미지수로 표현되면 좀 어려웠을 텐데 여기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이 길이가 2라는 걸 이미 다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y좌표가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 AOC의 넓이가 8이라고 했는데요. AOC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입니다. 이거와 이거 요거죠, 요거. 그럼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여야지 넓이가 8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A라는 점의 좌표를 바로 4,2다 라고 찍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A 곱하기 5B를 구하라고 했는데 방금 5B는 4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A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4,2를 여기 있는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는 A의 4승 빼기 2니까 A의 4승을 4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A가 양수라고 했으니 A는 루트 2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지금 구하라는 것은 저 두 개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가 루트 2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보기에 4루트 2라는 게 없네요.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도 지수 법칙을 한 번 더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2에 2분의 1승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2에 2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3번이 답이겠습니다.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문제고 역시나 기역, 니은, 디귿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0에서 원점을 출발한다고 이제 했고요. 여기는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을 해서 일단 위치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위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서요. 그러면 이제 xt라는 부분이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2분의 kt 제곱 그리고 더하기 4t 적분상수 뒤에는 없습니다. 그죠?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0,0 지나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t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위치가 몇이냐고 했는데 나머지 여기랑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4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3분의 13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기억을 가볍게 맞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은
K가 3이면 이라고 했는데 출발한 후 그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뭐 이런 걸 좀 묻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일단 속도가 0이 돼야 되고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K가 3이면 여기에 3이 들어갈 텐데 그럼 니은에 한해서 VT가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0에 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실근이 없기 때문에 그 저 2차 함수가 그냥 X축보다 T축보다 공중에 이제 위에 떠 있는 상태.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미 없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니은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귿은 K가 이제 5이면 0에서 2까지 이제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3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움직인 거리는 뭔지 아시죠? 그죠? 속력을 적분하던지 아니면 위치들을 구해서 오른쪽으로 갔거나 왼쪽으로 간 거를 다 고스란히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걸 이용하던지 아니면 VT 그래프의 적분값을 이용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K가 5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요걸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K가 5면 여기 있는 요 위치, 요 부분이 5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볼게요. 여기도 5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도 5입니다. 여기도 5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는 분명히 근이 1이랑 4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VT 그래프를 우리가 잠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4죠. 4 1이랑 4가 근이죠. 1이랑 4 이렇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시려면 그 0부터 지금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분해서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위치식을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x0은 당연히 0이고 x1은 여기가 이제 1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 이 넓이가 여기에 1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요. 3분의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6분의 5로 이제 통분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에 24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6분의 11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에다가 이제 또 2를 집어넣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위치에 대입을 해서 위치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도 어차피 기준이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를 또 집어넣어 보면요. 3분의 8 그리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빼기 10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거는 3분의 2 또는 뭐 6분의 4 통분을 이렇게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6분의 11까지 움직인 그 거리 6분의 11 6분의 11에서 6분의 4까지 움직인 거리 6분의 7 다 양수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록색 두 개를 더해주면 6분의 18 3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적분해서 0부터 1, 1부터 2 그거를 양수로 만들어서 더하셔도 어차피 답은 똑같겠죠. 식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P가 움직인 거리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고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왠지 등차 중앙처럼 보여서 3A 4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조심하시고 문제를 꼭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A147에서 A47 10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분명히 여기에 공비의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쵸? 공비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A1이 A4가 되고 A4가 A7이 되고 A7은 A10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 공비를 예를 들어 R이라고 쳤을 때 R의 3승이 결국 2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2를 곱해서 이게 된다는 건 결국 R 3승이 2라는 얘기니까 공비의 세제곱이 결국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A147이 이게 뭐 여기 계산이 더 편하지 470보단 이게 더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갈게요. A1, A4, A7 요거 한 개, 2를 뭐 이제 6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아니 6을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요게 3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A1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 R3승씩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2A1, 여기는 4A1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결국은 A1이 7분의 3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제 보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10 같은 경우는 A1을 기준으로 다 아시겠지만 공비를 9번을 곱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아래 3승이 2니까 아래 9승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요거 뭐 양변 3승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8A1이 뭐냐? A1은 근데 7분의 3이었다. 그래서 7분의 24 이렇게 가볍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때쯤 조금 어려운 부분 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푸실 때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거 위에 점 1, -6 그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뭐 L을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요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에서의 또 접선, 그럼 여기는 고배 미분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접선을 두 개를 그려서 그걸로 Y축이랑 이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는 건 결국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직선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전혀 문제가 없네요. 요거 미분해 보시면 2x 빼기 4인데 거기에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L이라는 이 직선은 Y는 기울기가 -2니까 -2x로 시작하고요. 1, -6을 지나게 하려면 뒤에 -4 이런 걸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미분을 좀 해야겠습니다. g'x가 저거는 이제 고배 미분인데 3x제곱 빼기 2의 fx 더하기 x3승 빼기 2x의 f'x 이렇게 되고요. 이거 위에 점이 1,6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요, f1,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이건 -f'1이네요. 근데 f1은 아까 -6이었고요. f'1은 아까 -2였죠. 그쵸?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4. 기울기가 -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직선은 y는 -4x 그리고 1,6이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6 되게 하려면 더하기 10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뭐 한 점에서 당연히 만나겠죠. 일단 교점을 먼저 좀 구해보면, 교점을 좀 구해보시면 넘기면 2x고 4가 넘어오면 14잖아요. 그죠? x좌표가 7이구나. 그럼 7, 그 다음에 -18이다. 여기다 7 뭐 집어넣어 보시면 나오겠죠. 그렇죠? 요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는 그림만 그냥 적당히 대충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y축이 있다고 쳤을 때 뭐 x축은 뭐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은 -4x 더하기 10은 이쯤에 10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2x 빼기 4는 이 정도의 빼기 4가 있다면 얘는 기울기가 -4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이 아까 구했던 교점 7, -18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분홍색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는요 14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중요하죠. 요 부분은 어차피 7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7, 결국 답은 49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긴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일단 문제의 조건들을 이 그림에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A, B의 길이가 3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 3대 4대 5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기 뭐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명확하네요. 여기 2, 여기 1, 그래서 3이고 여기는 4. 그 뭐 여기는 5겠는데, 근데 이게 읽어보시면 A를 또 중심으로 한다고 저 세 번째 줄에 써있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가 2란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똑같이 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3일 수밖에 없네요. 이 삼각형을 일단 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이제 좀 읽어보시면 뭐 쭉 있는데, 여기는 다 점들을 소개한 부분이고요. CG가 2루트 6이다. CG는 뭐 이 부분이네요. 오케이, 2루트 6. 이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접점 이런 접선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쭉 다 써 있는데 HCG 여기 각이 표시가 돼 있죠. 그지? 문제에도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각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무슨 뭐 원주각이나 뭐 내대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편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 각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5분의 4나 5분의 3으로 그냥 얘를 가져가라는 뜻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를 그럼 잠시 뭐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도 세타라고 잠깐 둘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결국 구하라는 부분이 어디냐면 GH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알아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가 5분의 4, 5분의 3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방법을 뭐 예를 들어 요 길이를 알아낸다든지, 만약에 요 길이를 알아낼 수 있으면 요거랑 요거랑 요걸로 코사인 법칙 하면 요게 나오겠고요.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약간 생뚱맞은 곳에 그려져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요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해준다면 요거하고 요 R하고 사인 법칙으로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의를 좀 이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더 관찰을 해보면 사실 요 부분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반지름으로서 또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요 정도는 좀 그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준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얘를 뭐 x 이렇게 둔다면 이 x도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저런 값이기 때문에 그 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 요 삼각형들 보이시죠? 이 노란색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만약에 이 모든 그림이 다 없어지고 요 노란색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x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여기 길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요 각을 그래서 뭐 알파 이렇게 하나만 주신다면 그러면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네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계산을 오른쪽에 하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알파를 2루트 6 3x로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 알파를 2루트 6 5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알파를 알면 사인 알파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x도 아까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서 이미 r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인 세타분의 요 분홍색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안이 다 섰을 때는 정말로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코사인 알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6 분의 9 더하기 24 빼기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제 큰 삼각형으로 봅니다. 5 곱하기 또 2루트 6 분의 이번엔 24 더하기 25 그리고 마이너스 저기 있는 2의 제곱. 자, 이건 코사인 법칙을 그냥 2번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선 요걸 계산해서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는 45죠, 그죠? 이렇게 쓸게요. 45. 5하고 뭐 약분하면 되고요. 그쵸? 5하고 약분되고 4 루트 6 분의 9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일단 4 루트 6 분의 9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요. 우선 2랑 2 루트 6, 2랑 2 루트 6 이렇게 날릴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5하고 45는 약분해서 9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는 33 빼기 x 제곱이고요. 여기는 27입니다. 3이 여기에 곱해져서 27. 이해하셨죠?
x가 루트 6일 수밖에 없네요. 드디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는 루트 6이고 여기 있는 이제 알파의 코사인 값을 알았으니까 저는 이제 사인 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가 4루트 6분의 9면 사인 알파는 똑같이 4루트 6분의 4루트 6은 제곱하면 96이잖아요. 81을 빼면 15이기 때문에 루트 15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써보겠습니다. 저 큰 삼각형에서의, 아니 큰 원에서의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사인 알파 분의, 맞죠? x. 이거는 저기 있는 사인 세타 분의, 저거는 제가 답이라고 써놓을게요. 저 길이를 구하면, 분홍색 길이 구하면 답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2r로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2r은 뭐 몰라도 되죠. 어차피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이거죠. 그래서 4루트 6 분의 루트 15 분의 x는 또 루트 6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분의 4를 가지고 가자고 했죠. 그래서 5분의 4 그리고 분의 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요. 일단 이 답이라는 부분이 5분의 4를 그냥 이쪽에다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곱하기. 자,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저기 있는 저 부분은 루트 15분의 그리고 4 루트 6이랑 루트 6을 곱하면 24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여기가 15인데 뭐 3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여기는 5, 여기 3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8. 그래서 결국 25분의 32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주신다면 4번이 되겠네요. 이번엔 1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호가 주는 위약감이 조금 있네요. 그쵸? 그런데 그래도 함수들이 뭐 2차 함수랑 뭐 1차 뭐 직선 이런 것들이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가시면 좋겠고 뭐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겠구나. 일단 이 부분은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x축, y축을 제가 잡았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은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0이랑 1이 근이죠. 그죠? 제가 적당히 한 뭐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이라고 하고 여기가 0이고 1은 뭐 또 한 이쯤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쟤는 그래프가 약간 이런 상태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0에선 당연히 미분이 안 되겠죠.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어쨌든 이걸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림을 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gx를 뭔가 좀 덧대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g에서 f를 빼라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 h 프라임 x가 gx 빼기 fx 뭐 이거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g를 여기에 같이 덧대서 그려서 뭔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다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다 0이니까 연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적당히 그려보면 우선 초록색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 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0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A는 어차피 기울기인데요. A가 양수라고 또 명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쵸? 양수인 상황인데 사실은 구하라는 게 지금 A의 최대 요걸 알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를 최대한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울기를 좀 적당하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한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똑같이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평행하게 거의 뭐 이 정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의 극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당한 걸 그려봤는데 H를 미분한 게 요건데 G에서 F를 빼라는 건 지금 흰색에서 초록색을 빼라는 거죠. 흰색에서 초록색을 빼면 부호가 여기는 쭉 이제 흰색에서 초록색이면 음수였다가 여기서 양수로 바뀌니까 딱 요 점 하나 여기만 극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와중에 이 기울기를 최대한 키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얘 기울기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여기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 요 부분, 요 파란색 기울기를 꼭 구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기울기는 그냥 1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여기를 미분해 보면 2x 빼기 1이라서 1 집어넣으면 당연히 1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는 제가 기준을 좀 잡을게요. 아, 기준이 1이다. 여기에서의 접선. 이해하셨죠? 근데 저게 저렇게 돼도 여기도 그럼 똑같이 기울기가 같이 1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도 여전히 뭐 여기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값은 여기서만, 부호 변화가 여기서만 생기기 때문에 여전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를 최대한 키우라고 했으니까 혹시 이거보다 더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었을 때 가능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보다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 되잖아요. 요 아이. 여기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얘도 좀 더 가파르게 하면 약간 이런 상황이면 아직 안 맞는다고 쳐보면 이래도 이대로 갔을 때 여기 부호 변화가 여기 없고 이제는 그 값이 요 군데 한 군데서 생기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기준인 1인 곳에서 보다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 흰색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여기에 이쪽에 접할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게 넘어서면 여기도 뚫어버리니까 이쪽에도 그 값, 저쪽에도 그 값. 그 값이 두 군데 생기니까 안 되는 거죠. 접할 때를 왼쪽에도 접할 때를 구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차 함수가 조금 이제 그리기 편하게 약간 이런 식이었다고 치면 그럼 이제 제가 분홍색으로 해보면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접하는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더 가파르게 이렇게 갔겠죠. 가파른 건 분명한데 사실 이 분홍색 기울기를 좀 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t라고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t 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이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럼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 제곱. 요걸 한 개.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기에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 이것만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는 하나 0이 아니니까 뭐 약분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t는 2t 더하기 2이기 때문에 t가 방금 마이너스 2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든 아까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 4라는 거 아시겠죠? 요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기울기 4. 자, 이 분홍색 얘도 쓰겠습니다. 이거의 기준이 방금 4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럼 여기도 4입니다. 그럼 이 분홍색이랑 흰색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 여전히 흰색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순간 0이 돼도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그 값이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다 문제가 없다가 여기도 문제 없죠. 계속 부호가 그대로인데 여기 만나는 요 교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값이 이렇게 되니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요게 최선이고 이거보다 더 기울이면 여기도 생기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최대값 K는 당연히 4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거는 그 4일 때의 상황입니다. 4일 때 여기 또 4네요. H3을 구하라. 여기다가 3을 대입해달라. 0부터 3까지 접근해달라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답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0이 여기 있고요. 얘들아, 여기가 아까 여기가 4인지는 모르는구나. 이거 구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구해봐야 알겠네요. 3이 이제 어딘지를 또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럼 교점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식은 기울기가 4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걔는 4x 빼기 4일 수밖에 없습니다. 1,0 지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저 식이 x제곱 빼기 x였죠.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근을 좀 구해보면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x가 1이랑 4 이렇게 근이 두 개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근과 계수의 합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 안쪽 어딘가에 이제 3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0부터 3까지 G에서 F를 빼는 거니까 분홍색에서 흰색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을 할 텐데 여기 있는 얘하고요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분홍색에서 여기 있는 이 곡선을 빼는데 이게 여기 교점 끝까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요 부분은 뭐 적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삼각형 더하기 뭐 6분의 공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편한 대로 하시고요. 자기 이제 선호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뭐 6분의 공식 쓰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6분의 최고차항계수도 1이고요. 어차피 1의 3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없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의 요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만 6분의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시던지 둘 중에 아무거나. 아시겠죠? 그냥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일반적인 풀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기는 1부터 3까지 저 4x 빼기 4에서 사실 여기 썼는데 저기서 저 2차 함수를 빼는 거죠. 요거를 x제곱 빼기 x dx 자 요걸 빼주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부호가 반대죠. 왼쪽으로 넘겼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더하기 5x 빼기 4 이런 상황이라서 요걸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얼른 마무리 지어보자. 계산이 틀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2분의 5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에 1과 3을 넣어서 뺄셈을 하겠다. 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 집어넣으면 2분의 45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걸 빼겠다. 빼기 2분의 5 더하기 4 요걸 잘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45랑 2분의 5면 2분의 40, 20. 뭐 요거는 8, 그죠? 요거 하면 마이너스 1, 요거 하면 3, 3분의 1 하면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잘 계산했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 얘하고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6분의 20. 얘까지 6분의 21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산한 게 6분의 21인데 6분의 21은 뭐죠? 2분의 7이죠. 6분의 21은 됐죠 다. 그래서 결국 4 더하기 2분의 7이구나. 지금 이 모든 상황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고요. 꼭 자기 힘으로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모 넣기 문제가 결국은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6월, 9월에 약간 예고를 했었는데 수능에도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긴 글을 좀 잘 읽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어 시험 보고 나서 좀 복잡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글을 쭉 집중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진짜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만 알아내시면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빨리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an 플러스 1이 이거 임으로 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게 an 플러스 1이 이거라고 했고 an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결국 우변은 요걸 계산한 게 여기 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저 왼쪽을 보셔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적용한 거에서 요 식을 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뭐 시그마는 좀 생략할게요. 그럼 요게 n 플러스 1을 여기다 적용한 걸 쭉 써보면 3분의 2에 a n 플러스 1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10 이렇게 있는데 요식 두 개를 이제 뺄셈을 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는 3분의 2로 묶인 게 여기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것만 빼면 되네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것만 빼면 되고
6분의 1 n제곱, 6분의 1 n제곱 없어지고, 빼기 6분의 1, 그 다음에 또 빼서 더하기 6분의 1 n, 그거 없어지죠. 6분의 1 n,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걸 좀 잘 보시면요. 여기 2배 이렇게 있죠. 2n, 그러면 6분의 1 하면 3분의 n, 이거 남아있고, 그 다음에 뒤에 6분의 1 남아있겠죠. 6분의 1 남아있고, 그 다음 여기 뒤에도 6분의 n은 아까 날아갔고, 빼기 6분의 1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도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다 날아가고 결국은 3분의 n만 저렇게 남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 가가 분명히 3분의 n입니다. 오케이. 가는 분명히 3분의 n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n에다가 뭐 3을 곱했다.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계산해서 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3분의 n이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가 n이 아니고 가는 3분의 n입니다. 근데 이걸 10이라고 하지 마시고 4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들 아시겠죠? 오케이. 3분의 1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다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데 그냥 여기다 n에 2를 대입하라고 써 있습니다. 2를 대입하면이라고 써 있으니까 2 대입하면 당연히 왼쪽은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은 여기다 2 대입했으면 3분의 2 a2. 그 다음 여기다 뭐 2를 넣어야죠. 다 맞는 거죠, 그죠? 2를 다 집어넣으면요 뭐가 될까요? 여긴 6분의 4, 여긴 6분의 2. 6분의 2니까 뭐 3분의 1 더하기 10, 이건가 본데요. 그쵸? 오케이. 틀린 거 없죠? 자, 그러면은 잘했고, A1은 문제에 써 있겠죠, 그죠? 문제에 분명히 A1이 7이라고 잘 써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7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넘기면 뭐 3분의 1 A2 이렇게 되게 되고요. 얘를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7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3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0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A2가 10이다. 차분하게 처리하면 여기 얘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다 했네요. 그러면 구하라는 게 요거네요. 요거. 그리고 A1 더하기 A2랑 어차피 오른쪽을 다 계산해서 다가 나오는 거니까 명확하게 써주면 되는데, A1은 아까 7이라고 했고 A2는 방금 10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여기까지는 해결됐고 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은 여기를 좀 읽어야겠어요. 여기 얘가 지금 성립을 한다고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2k 플러스 1, 2k 플러스 2 이거지 않습니까? 앞에 2배 돼 있고 여기는 하나고 여기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n에다가 2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2k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요 네모친 거에 의해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뭐 홀수, 연속한 홀수의 합이니까 뭐 등차수의 합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뭐 1, 3, 5, 7, 9, 11까지 돼 있으니까 6개니까 36에서 1이 없으니까 1 빼서 35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그마 공식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할게요. 2분의 5 곱하기 6 그리고 1은 5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얘는 35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5랑 17을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가 5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52하고 10을 여기 위에 넣으란 얘기네요. 52 곱하기 10. 이거 뭐 순서가 바뀌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답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4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13이니까 답이 130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케이스가 많이 사라집니다. 한번 그걸 잘 봐보세요. 우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차 함계수 알아내야겠네요. 3차 함수고, 지금 뭐 G-5를 구하라는 거는 사실 뭐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F 함수를 완성시켜야 되고, 이 T가 뭔지도 아셔야 됩니다. T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그냥 실수라고만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여기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T 넣은 거 여기에 T 넣은 거 같아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데 같으니까 일단 FT는 무조건 0이어야 합니다. 그쵸? 0인 곳에서 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X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뒤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왼쪽은 뒤집어라 이건데 아무 데서나 뒤집으면 안 되고 X축 여기 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0이 되는 어떤 곳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그 T가 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여기 뭐 조건들이 뭐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게 A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인데 여기 위에 있는 GX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뭐 여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0이나 2가 아니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 0과 2에서도 무조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A가 0일 때나 A가 2일 때 물론 우극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모가 0에 다가가기 때문에 G도 0에 다가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G는 연속이니까 함수값이 그거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분의 0꼴 0분의 0꼴을 만드는데 0이랑 2 넣었을 때 즉 G0과 G2가 다 0이어야 한다. 원래는 극한값이 0이지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도 다 0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3차 함수인데 X축이랑 어쨌든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0과 2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뭐 0이랑 2가 근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접한다든지 아니면 0과 2 이외에도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아까 케이스가 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먼저 케이스 분류를 막 하고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요걸 좀 읽어보시면요. 여기 있는 얘가 음수가 되도록 오케이 음수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여기 분명히 자연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뭐 1, 2, 3, 4 이런 걸 넣겠다는 얘긴데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이거 1 집어넣으면 음수죠. 근데 2부터는 다 양수인 거 보이십니까? 여기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 밑에가 음수인데 2 뒤부터는 여기 분모가 다 양수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이 GX가 뭔가 상황이 음수가 되게 하려면 또 부호가 뭐여야 되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연수 M의 집합이 얘네들이라고 분명히 했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G-1은 그러니까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부호의 입장에서 보시면 G-1은 양수고요. G1은 음수겠네요. 그러면 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게 양수가 되면서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짝수겠죠. 그러니까 2 날아가면서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G의 부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지금 G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부터 오른쪽은 그대로 T보다 왼쪽은 뒤집은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 여기가 뭐 2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G-1은 분명히 양수 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G0이랑 G2는 아까 다 0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쪽은 G1은 음수여야 요게 자연수가 된다고 했죠. 양수로 바뀌어서 얘는 이런 느낌. 그래프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네요. GX 그래프가. 이해하셨죠? 근데 아직은 뭐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생각하면 뭐 이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뒤집어줘야 되니까 뭔가 왼쪽이 뒤집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긴 하죠. 그죠? 근데 확정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존재한다는 거 일단 알았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M에다가 그러면 일단 1부터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집어넣으면 분모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음수 분해. 근데 방금 말씀드렸네요. G1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국 양수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양수. 그럼 얘 만족을 못 시키네요. 그러니까 자연수 M에 1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다 2 이상에서 뭐 이런 애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1이 안 된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여기가 2 이상부터 이제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딱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2개는 이제 중복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연수 M이 2개란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2 이상인 걸 넣으면 여기 분모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2, 3, 4 뭐 이런 거 넣으면. 맞죠? x에 x 빼기 그 2차 함수 그려보시면 알잖아요. 여기가 2인데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양수면 이 값이 음수가 되려면 g가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어디에? 2보다 오른쪽에. 그쵸? 그러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를 한번 대충 써보면 x가 2보다 오른쪽에 gx가 음수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양수분의 음수에서 값이 음수가 되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이제?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가 더 위에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약간 문제네. 여기는 올라왔는데, 그지? 여기는 올라와야지 되지. 이해되시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그 t에서만 지금 미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오는데 2보다 오른쪽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황상 종합을 잘 해보면 원래 함수가 이거 지금 대충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지나야겠죠. 여기 지나고 다시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돼서 밑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식의 뭔가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t가 2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동의하셨죠? 2보다 오른쪽에 음수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는 근데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 오른쪽이 음수인 부분이려면 지금 3차 함수가 최고차항 양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됐다가 여기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요 부분을 아까 뒤집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뒤집어지면서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이 이게 뭐 미친지 이게 미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왜 꼭 여기를 지나야 됩니까? 그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왜 하필 t가 뭐 2여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ft가 0이어야 되잖아. x축이랑 만나는 곳에서 뒤집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나 뭐 아니면 또 다른 근인데 여긴 밑에 이렇게 있고 여기 요 부분이 부호가 여기 지나고 여긴 0 지나고 여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림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걸 좀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왼쪽은 이게 뒤집어져서 분홍색처럼 됐고 여기는 원래대로 그대로인데 뭐 이게 더 미친지 이런 거는 뭐 식을 세워봐야 아는 거죠.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자연수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2 보이시죠? 지금 이 gx가 지금 이 분홍색이랑 노란색 이거 합친 거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됐을 겁니다. 제가 m이 이제 1은 끝났고 m에다가 여기다 2를 좀 넣어볼게요. 그러면 2보다 오른쪽 음수잖아요. 저 우극한인 거 보이시죠? 밑에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는데 음수니까 2 오케이 되는 거고 자연수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도 일단은 돼야 됩니다. 그쵸? 3도 분모는 무조건 양수인데 G3이 음수 쪽에 이렇게 있어줘야 여기가 3 되면 안 되겠네요. 얘는 우극한이 양수니까요. 3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도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는 밖으로 나가야죠. 왜냐면 자연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결국 자연수는 2하고 3 2개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는 얘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4여도 우극한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양수니까. 잘했습니다. 이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여기 있는 요 부분.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여기가 다시 함수값처럼 써 있어서 조금 어려웠죠. 근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그냥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요게 2냐 요게 3이냐 또는 얘가 3이고 얘가 2일 수도 있어요. 이걸 찾아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 그럼 제가 여기 4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 또 다른 근을 일단 뭐 제가 잠깐 뭐 P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3차 함수 이 흰색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3차 함수. 이게 흰색이죠. 자, 그럼 fx를 최고치 한계수 a라고 하겠습니다. ax에 x 빼기 2, x 빼기 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p라는 i의 범위가 3보단 커야 되고 4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쟤네들 해볼게요. g-1은 여러분들 g-1은 f-1이 아닙니다. 걔를 뒤집어 올린 분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긴 -1, 여기는 -3. 그럼 3의 2에, 그지? 3의 2에 -1, -p인데 걔를 뒤집어 올렸으니까 p 플러스 1. 이게 맞겠습니다. 그쵸? 잘했고요. 그 다음 -2분의 7 G1 저거 쓰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2분의 7 쓰고요. G1도 보세요. G1은 F1이 이건데 얘를 반대로 또 뒤집은 거잖아요.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미 부호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1은 이제 여기다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A에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는 1 빼기 p니까 -1을 1 빼기 p에다 주면 p 빼기 1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아까워서라도 답을 무조건 맞아야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를 얘가 2고 얘가 3이거나 아니면 얘가 3이고 얘가 2다.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집합이니까. 그지?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 둘은 당연히 나눠버리는 게 좋겠네요. 그쵸?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나누기 해보면요. A는 약분이 되고요. 여긴 7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해볼게요. 일단 요 세트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7분의 6에 P 빼기 1분의 P라고 쓸게요. P 빼기 1분의 P 더하기 1. 요게 오른쪽 세트라면 3분의 2 이렇게 된 상황이겠죠? 자, 요거 마무리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여긴 약분해서 3이고 그럼 9죠. 9에 9p 더하기 9가 이거 일로 넘기면 7p 빼기 7이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7p가 넘어가서 그럼 p는 이거 뭐 9가 넘어가면 -16에 뭐 이걸 2로 나누는 겁니까? 계산이 뭐 대충 되는데 p가 음수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계산이 좀 틀렸을 수 있는데 일단 부호는 맞죠. 그죠? 부호가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2, 3, 요건 안 되겠네. 그러면 3, 2를 해서 답이 나오는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 나눠보면 A는 약분되고 똑같습니다. 왼쪽은. 그러면 7분의 6에 P 빼기 1분의 P 플러스 1 요걸 한 게 이번엔 2분의 3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제 2니까 이거는 4고, 그치? 그럼 4p 더하기 4 이걸 한 게 7p 빼기 7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넘기면 3p가 11이니까 p는 3분의 11이고 이 3분의 11은 정확히 여기 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구나. 저게 3이고 저게 2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p를 다 구해줬고요. 그럼 이제 a는 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주 긴 여정이네. 자, 그래서 3분의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14입니다. 3이 약분되겠고 그럼 A는 14분의 3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죠? A는 14분의 그래서 3입니다. 다 됐죠 이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얘만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라는 게 뭐였죠 아까? G-5였죠. 그죠?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G-5 여기로 올게요. G-5는 더 왼쪽에 이렇게 그럼 이건 F를 뒤집은 걸 답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답을 양수로 써야겠지만 그래서 G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5 이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넣을게요. 자, 여기 밑에다 계산하겠습니다. A는 14분의 3이었고요. 자, 마지막 계산이야.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여기 5 했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어야 되죠. 정확하게 합시다. -5 여기도 -5 집어넣으면 -7 잘했고요. 그 다음에 -5 빼기 p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5 빼기 p는 3분의 11 이거죠.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15니까 3분의 26이 돼요. -3분의 26
이렇게 됐습니다. 계산이 다 맞았나요? 맞겠죠?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여기 밑에 있는 거죠.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아까 답이라고 했었죠. 자, 이제 자신감 있게 가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입시다. 그래서 결국은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3 날아가고 3 날아가고 그 다음에 7이랑 14랑 약분하면 여기 2인데 2하고 26하고 약분하면 13이고 결국은 5 곱하기 13만 이렇게 남는 상황입니다. 계산도 좀 어렵구나. 어쨌든 답은 65라고 할 수 있겠고요. 꼭 자기 힘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관련된 부분이고요.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행이동이나 역함수나 뭐 확대축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수를 다루는 건데 그 부분이 6월, 9월 평가원에도 미리 좀 예고가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나 뭐 이거의 그래프나 이거를 뭐 정확하게 그리려고 좀 애쓸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이 점들의 어떤 상황이랑 그 다음에 저 식들의 상황 이거를 좀 관찰을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당연히 비교가 잘 안 되니 얘 역함수에 대해 생각을 좀 해서 그 지수 함수랑 저 지수 함수랑 비교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역함수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라는 점이 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데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그거는 당연히 지수함수, 역함수 위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부분에 역함수를 좀 구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16의 X승, 그지? 16의 X제곱 빼기 2를 8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써보겠습니다. Y는 16분의가 아니고 8분의죠. 그죠? 8분의 16의 X승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요게 지금 저게 역함수를 먼저 쓰고 있어요. 그럼 얘도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의 X승도 4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쟤는 분명히 4의 뭐 2X승이고 근데 이제 8이면 여기에 2분의 3승으로 들어오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A, B가 이거 위에 있으면 B, A가 이거 위에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지금 근데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이 점이 바로 B, A입니다. 근데 그게 뭐 OB 위에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Y는 이거 요거하고 Y는 요거하고 얘네 둘의 관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여기 뒤에가 빼기 2분의 1이고 여긴 빼기 4분의 1이죠. 제 생각엔 여기 2분의 1로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를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은 4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4의 2분의 1만 사용한 거니까 2분의 1만 떼간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2x 빼기 1제곱 이렇게 남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뒤에 2분의 1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상황이고요. y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이 B라는 점이 있잖아요. 지금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찍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A, B의 중점이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B, A가 이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성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성립하는 식은 저 점을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4에 2B 빼기 2분의 3 그리고 빼기 4분의 1 이렇게 성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이제 x도 2배고 여기 있는 2도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해되세요? 저렇게 넘겨버리면 이 식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x 대신에 2x가 들어갔고 y 대신에 2y가 들어갔고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되겠어요?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의 역함수를 일단 구했습니다. 그 역함수를 정리했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요게
요게 성립되는 게 요거잖아요. A, B, A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식을 변형해 보니까 요런 상황이 됩니다. 변형을 왜 하냐고 하면은 조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얘랑 얘의 관계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 꼴이 나오게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얘를 사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미리 넣지 말고 우리가 여기 이것도 지금 B, A가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요 함수 그대로 요걸 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2A가 4에 2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위에 점 B는 여기 성립하는 이 식을 유심히 보시면 여기다가 2B를 넣으면 여기 2A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을 2B, 2A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성립하는 식을 제가 분명히 썼잖아요. 그리고 저걸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지금 성립하는 요 식을 보면 저기에 2B를 집어넣은 거랑 여기 2분의 1도 다 맞췄고 왼쪽에다가는 2A를 집어넣은 거 요거니까 저 B라는 점이 2B, 2A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조금 찜찜한 사람은 제가 조금 더 논리적 근거를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 B, A라는 애가 직선 OB 위에 있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원점이 여기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가 B인지 여기가 B인지 여기가 B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치?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이동한 점 B, A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한 이쯤에 어딘가에 B, A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B라는 점들은 이렇게 써볼게요. B라는 점들은 B, A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P, B, P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삼각형의 닮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이니까 이거 대 이거 대 뭐 이거 대 이거 이런 느낌이니까 PB, PA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인정하시죠? 그죠? 분명합니다. 요게 요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PB, PA. 그럼 저는 지금 이 모든 상황상 얘네들을 그 와중에 관찰했을 때 P가 2라고 주장한 거죠. 이해되셨죠? 2B, 2A, 2B, 2A.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는 사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점은 이미 A, B고 B라는 점이 2B, 2A라는 걸 알아냈으면 중점만 구하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에 막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요거와 요거. 그럼 A하고 2B 더할게요. 그럼 더해서 2로 나눈 게 요거니까 쟤는 4분의 77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을 정확하게 B에다가 2A를 더한 거는 그쵸? 그럼 여기 4분의 133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2배, 그러니까 연립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는 그러면 4배, 여기는 4분의로 맞춰 놓을게요. 그냥 그러면 15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계산하기 위해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제가 빼려고 합니다. 빼게 되면 3B는 4분의 이렇게 되고, 저 위에는 뭐 2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날아가면서 7 이렇게 돼서 B는 4분의 7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7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4분의 7을 1로 넘기면 4분의 126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2로 나눠버리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2로 나누면 뭡니까? 63이죠? 그죠? 요겁니다. 지금 구해달라는 거는 A랑 B를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두 개만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16분의 1에 뭐죠? 441 이렇게 되겠죠. 7을 곱해버리면. 그쵸? 이렇게 돼서 지금 약분이 더 이상 안 되죠. 분자 분모를 뭐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면 457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좀 찍기도 힘든 숫자네요. 그쵸?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선생님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번 시험은 수능 시험 공통은 21번과 22번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길 바라고 또 1학년, 2학년 친구들 나중에 이것도 공부할 때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